안녕하세요. 저희는 마르크스 철학을 발표하게 된 7조입니다. 저희가 발표할 목차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마르크스는 누구인가, 두 번째는 허겔은 누구인가, 세 번째는 포이어바흐는 누구인가, 네 번째는 마르크스의 사상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 마르크스는 누굴까요? 네, 마르크스에 대한 설명은 유병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르크스는 1818년 5월 5일부터 1883년 3월까지 생을 산 인물이며 자본주의 체제를 맹렬히 비판했던 인물입니다. 마르크스는 가난한 사람은 왜 항상 가난하고 자본주의는 과연 옳은 체제인가를 고민했던 철학자이며 과학적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창시자이자 변증법적 및 사적 유물론 그리고 과학적 경제학의 정립자입니다. 그리고 후대에 많은 영향을 미친 철학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리고 그는 공산당 선언을 하였는데 공산당 선언이란 1848년 독일에서 일어난 혁명 전에 쓰여진 책으로 마르크스 사상의 영향을 받은 노동자와 학생 운동이 일어났지만 그것이 실패했고 이것을 수정 보완하여 공산당 선언에 담았고 그러나 혁명적이고 독창적인 마르크스의 사상의 뼈대는 이 책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산당 어, 넘겨주세요 그냥. 아니요, 일단 여기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네. 공산당 선언의 핵심 사상 6가지는 첫 번째, 경제를 주관하는 계층이 사회를 통제하고 두 번째, 경제를 통제하는 부르주아가 사회를 통제한다고 봅니다. 비록 노동계층이 억압받지만 점점 연대하게 된다고 보고 공산주의자와 프롤레타리아의 프롤레타리아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는 사유재산의 철폐와 정치 권력의 획득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국제공산주의의 110대 강령이 있고 여섯 번째는 공산주의에 대한 어떤 비판도 쉽게 배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네, 다음에는 해겔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마르크스에게 영향을 주었던 인물 중 다양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중 헤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헤겔은 독일 관념론 철학을 완성시킨 근세의 체계적 형이상학자입니다. 이는 변증법을 주장하였는데 변증법적 논리의 절대정신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철학을 이성 개념의 체계, 이러한 이성 개념은 정립, 반정립, 종합의 3단계로 거치는 과정으로 정의 내렸고 이러한 절대자가 자기를 자각하는 과정이 다름 아닌 변증법이고 이 3단계의 변증법으로 구성된 것이 곧 그의 철학 체계의 전체를 이룬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해겔은 변증법을 주장하였는데 모순을 발전의 원동력으로 파악하고 삼라만상을 변증법의 논리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변증법적 논리의 절대정신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고 이로 인해 인류의 역사란 절대정신이 끊임없는 변증법적 과정을 통해 자신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즉 변증법적 과정 자체가 절대정신의 성립에 따른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마르크스는 비판을 하였는데 마르크스는 헤겔 철학이 물구나무 서 있다라고 비판하였습니다. 헤겔은 세상을 변증법으로 파악하는 탁월한 성과를 내었지만 현실 세계를 관점의 결과물로 생각하는 오류를 범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네, 다음은 포이어바흐를 발표하게 되는 조동현입니다. 포이어바흐는 1804년 7월 28일부터 1872년 9월 13일까지 살아간 헤겔 좌파에 속하는 철학자이며 그의 주장은 인간학적 유물론과 그 윤리학의 재창에 있습니다. 포이어바흐는 종교적 포상을 품을 수밖에 없는 인간관에 기초한 종교들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내세웠는데 신에 대한 인식은 인간의 자의식이고 신의 인식은 인간의 자기인식이다. 신은 인간의 내면이 나타난 것이며 인간 자체가 표현된 것이라 라는 것이 그의 저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포이어바흐는 유물론을 주장했는데 유물론만이 자연과학에 부합했고 미신이나 맹신에 맞설 수 있는 세계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주장에도 허점이 몇 존재했는데
그는 변하지 않는 신의 본질이야말로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는데 그것은 그가 형이상학적인 인간상을 그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포이어바흐는 관념론을 벌이면서 헤겔의 변증법까지 벌였는데 헤겔의 변증법적 세계관은 세상을 변화 발전하는 과정으로 파악한 세계관인데 포이어바흐는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질을 종교에서 찾는 형 이상으로 도왔기 때문입니다. 포이어바흐는 신을 부정하고 물질 세계를 근원으로 봐서 받기에 유물론자이지만 고정된 틀로 인간을 이해하려는 점에서는 형 이상학적인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마르크스의 사상을 발표하게 된 최준혁입니다. 마르크스 사상에는 변증법적 유물론과 유물론적 역사관이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유물론으로 세상을 봐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장의 상황을 이해하지는 못해서 신이나 절대정신 같은 관념적 존재를 의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했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모순관계를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는 헤겔의 변증법과 포이어바흐의 유물론을 받아들여서 종합하였지만 변증법적 유물론은 과학적 사고방식으로 세상의 분원을 물질이라고 보고 변화하는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세상을 파악하고자 하는 세계관을 가집니다. 변증법이란 정명제와 반명제를 사용하는 모순되는 주장들의 한 명체이며 최소한 대화가 지향하는 질적 변화를 일궈내는 것입니다. 변증법에는 세 가지 법칙이 있는데 첫째, 대립물의 투쟁과 통일의 법칙이 있는데 모순관계를 이루는 두 요소는 사물이나 현상 내부에 항상 존재하고 이 두 요소에는 서로 투쟁하고 갈등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양적 변화의 질적 변화로의 이행 법칙이 있습니다. 양적 변화가 계속 축적되다가 임계점에 이르렀을 때 질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형 이상학적 세계관은 질적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양적 변화만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부정의 부정 법칙. 모순 대립하는 양 측면의 투쟁에 의한 그 모순 대립이 끝나고 종래에 질적 상태가 새로운 질적 상태로 이전되고 새로운 질적 상태가 그 내부에서 생기는 새로운 모순 대립에 의해 부정되고 나아가 제3의 질적 상태로 이동해 감을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유물론은 실제로는 일종으로서 세상의 근원을 물질이라고 보고 영혼이나 신 같은 관념에 기대어 세상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거부한다고 합니다. 감각기관을 통해 인지할 수 있고 우리의 외부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물질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고방식을 유물론이라고 합니다. 유물론적 역사관에는 역사를 특정한 사회적 의식이 형성되는 물질적 환경과 존재의 이유를 파악하고 사회적 의식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파악하는 관점입니다. 마르크스는 다양한 존재 양식들 중에서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핵심 변수를 찾았습니다. 생산력은 인간이 자신의 의지대로 자연을 변형해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능력이며 무언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노동력과 생산수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생산관계는 생산활동에서 사람과 사람이 가지는 관계를 의미하며 생산 양식은 생산수단과 노동력이 합쳐진 생산력과 생산에 있어 사람과 사람이 가지는 관계인 생산관계의 합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발표했던 내용 중에서 혹시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이 있으신가요? 이해가 안 가던가 그런 거라도 말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마르크스가 예, 자기가 자신을 부를 때 헤겔의 충실한 제자라고 하고 다닐 예. 만큼 헤겔 철학의 핵심이라고 그 자료 조사할 때 봤거든요.
네, 그런데 그 헤겔의 관념론적 겨냥에는 그 거꾸로 물구나무를 산 나무라고 비유했잖아요. 네. 왜 그랬는지 좀. 음, 그 변증법이란 잠깐만 좀 넘어서 할게요. 변증법이란 그 물질과 사물이나 현상 내부에 존재하는 것인데 이를 모순들을 계속 이루면서 점점 더 발전해 나간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 해결은 그것을 관념론이라고 그러니까 물질의 발전 과정을 물질에서 사는 것이 아닌 절대 정신이라는 정신적 존재를 통해서 정신적 존재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주장했어요. 근데 그 이유는 그 유럽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종교 그 기독교의 영향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고 해결도 그것을 피해가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이죠. 음, 음.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제가 조금 더 덧붙여서 설명을 해도 될까요? 네. 네. 포이어바흐는 그의 해결의 관념론적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했는데 하지만 아니, 그 비판을 하면서 변증법을 벌였다고 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포이어바흐는 그 인간을 고정된 틀로만 그 고정된 틀에서만 발전할 수 있고 이에서 고정된 틀로만 인간을 이해하려는 것에서 어느 정도 멈춰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임계점에 도달하면 그것을 발전 쪽으로 볼 수 없는 음, 그 변증법의 세 가지 법칙 중에서는 뭐 이해 안 가시는 거 있으신가요? 저 궁금한 게 네, 그 뭐지? 그 마르크스 철학이 그러니까 마르크스라는 사람 자체가 지금 현대 자본주의나 그런 뭐지? 사회 체제에도 영향을 많이 끼쳤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르크스 철학이 이제 뭐지? 지금 현대에 와서 네. 그 저희한테 영향을 준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사실 그 마르크스 철학은 현대보다는 그 당시 그 공산주의 국가들 쪽이 그 마르크스 철학 그 중에서도 유물론적 역사관 쪽으로 통해서 자신들의 지배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한 데는 쓰였습니다만 지금은 딱히 그런 건 없죠. 그 당시에 정당성 확보에 더 많은 힘을 실어준 거네요. 네, 하지만 뭐 마르크스는 그런 쪽으로는 쓰이고 싶어 했진 않았지만 음, 그러면은 이제 뭐지? 각자가 생각하는 마르크스 철학의 약간 뭐라 그래요? 장점, 특징, 약간 이런 게 있을까요? 음, 저는 마르크스의 변증법적 유물론이 그 변증법의 정명제와 반명제 그리고 이를 이용해서 모순되는 주장들의 한명제를 찾는 것이 변증법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 해겔이라는 정명제와 포이어바흐라는 반명제를 통해서 마르크스의 한명제가 완성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변증법을 주장했지만 정신적 존재에 사로잡힌 헤겔의 정명제와 정신적 존재를 부정했지만 인간을 고정된 틀로만 파악하려고 했던 포이어바흐, 그리고 이 두 모순되는 것을 합쳐서 면제법적 유물론을 주장한 마르크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다른 분들 있으신가요? 아니면 먼저 발표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자신의 생각을. 네, 그럼 제가 먼저 말할게요. 그 마르크스가 이제 마르크스 사상이라는 게 발생된 이유가 첫 번째 이제 마르크스가 처음 그 PPT에서 말했듯이 가난한 사람은 왜 계속 가난하고 일을 해도 계속 가난하고 뭐지? 부유한 사람들은 딱히 일을 하지 않아도 계속 뭐지?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고 계속 부유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비판으로 그 공부를 시작했는데 저는 그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게 지금 현재도 그런 사태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네, 그렇죠. 마르크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음에도 자기는 이제 가난함에서 허우적대지 않았음에도 그런 점을 파고들어서 사회의 그런 안 좋은 점을 파고들고 그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사회에 나간 것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마르크스 철학 자체가 이제 약간 현실적인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어서 공부를 함에 있어서도 되게 지금 마르크스 철학에 대해 공부를 함에 있어서도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의 삶을 살면서도.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마르크스 철학 공부하면서 되게 어 뭐지? 약간 얻어가는 게 큰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에 발표해 주실 네, 분.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마르크스는 사회주의가 약간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그 민중이 지배하는 계급이 없는 사회가 민주적이라고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현대에 와서는 이제 그 사상이 좀 역사적으로 볼 때는 좀 심각한 상황을 만든 것 같아서 그게 좀 살짝 아쉽다고 생각했고 일단 그가 이제 말한 사상이 약간 좀 미완성적인 것 같아서 이거 공부하면서 약간 그 자료 조사도 하면서 어떻게 변화해야 좋은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신지 교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발표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잠시만요. 네, 어, 네, 죄송합니다. 저는 그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사상에 개인적으로 의도는 좋았지만 결국 실패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마르크스는 생산수단 공유를 얘기하고 각자 필요한 만큼 분배하는 방식을 얘기했는데, 근데 인간 특성상
누가 정해진 일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분배를 하는 것에 대해 저는 현실적으로 성공할 수 없는 이론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조사를 하면서. 그리고 이런 마르크스에 대해 몰랐던 점이 많았는데 이번에 직접 조사해보고 PPT를 만드는 과정에서 변증법적 유물론 등 몰랐던 사상에 대해 배울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을 마지막으로 7조의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